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조한나 작가님의 책장의 위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싶을 때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구획된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의 연속이다. 아침마다 꼬박꼬박 커피를 챙겨 마시고 직장인들의 스터디셀러인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점심때마다 돌려가면서 먹고 저녁에는 야근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만나 또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걷다가 집에 들어온다. 술은 마셔봐야 맥주 500cc가 최고치고 구두급은 3cm를 넘지 않으며 손톱엔 언제나 투명 매니큐어만 바른다. 바람이 잘 통하는 일상인 듯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삐뚤어지고 싶은 요즘. 머리를 쾅 하고 때리는 말 한마디가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국내에선 소설가 김영하의 소설 제목으로 유명해진 이 말을 한 사람은 프랑스의 매력적인 국민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다. 사강은 코카인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위와 같은 말을 했다. 그녀는 발칙한 소설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떠나간 작가로 알려져 있다. 집, 회사, 카페, 다시 집을 오가는 모범생 하루 코스에 질릴 때쯤 늘 꺼내 읽게 되는 그녀의 첫 자전적 에세이,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 한 번뿐이라 더 소중한 내 인생. 뜨겁게 불태우다 가고 싶은 생각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강의 비행 에세이를 잠들기 전 읽어주면 그 다음날 바나나처럼 지각도 해보고 혼자 점심을 먹어보는 만행도 저질러 보게 된다. 이따금씩 남자친구에게 마음에도 없는 이별 통보도 저지르곤 했는데 그건 뒷일이 감당되지 않아서 사귄 지 5년 차부터는 보류 중이다. 한때 책보다 남자를 더 좋아했던 나는 밤마다 집에서 뛰쳐나갔다. 맨발로 나가면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집에선 양말을 신고 도둑처럼 거실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와서는 양말을 벗고 놀러 다녔다. 오죽했으면 대문에 초치를 해서 문소리가 덜 나게 만들기까지 했을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죽자라는 정신으로 마셔대고 술에 양껏 취해 쓰러져서 경찰차도 타보고 한 달에 20번씩 소개팅도 해봤다. 사강은
이 책에서 그런 건 비행의 축에도 들지 않는다며 나를 주눅들게 한다. 자동차와 스피드에 대한 열망, 새벽까지 카지노에서 도박에 심취했던 일, 그리고 세기의 남자들과 여러 일화를 툭툭 털어놓으면서 그녀는 생존과 직결된 모든 시도에 몸을 맡긴 채 가까이 있는 죽음의 위험있고 매혹적인 침묵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스피드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도박을 다정하게 그라고 부르고 스피드를 그것이라고 칭하며 세상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친구처럼 받아들인 사강. 잠시 카지노를 끊고 그녀는 금욕적이고 비극적인 밤들을 견뎌내야 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금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결심한 후에 다시 도박의 세계에 자신의 이성과 허영심을 내던졌다. 도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 무모함을 비웃고 싶은 자들은 몇 페이지 건너뛰어도 된다고 말한다. 참 그녀답지 않은가. 도박편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진정한 도박사의 기질에 반하고 스피드편을 읽으면서 계산할 수 없는 그것의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 평평하기만 한 내 인생에 부과된 속도는 과연 얼마일까? 규정 속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꿈꾼 것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것을 경계해왔다. 홍대 앞을 나의 모교 교정보다 자주 드나들던 시절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술, 가슴을 때리는 음악,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대화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잘도 웃고 떠들었다. 불운이 계속되는 밤도 있었지만 오늘 밤이 아니면 못 놀 사람처럼 해가 뜨는 5시를 증오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날 얼굴이 부어서 화장이 안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라면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고 12시 이전에 꼭 잠자리에 든다. 언젠간 반드시 오는 죽음처럼 얼굴에 주름을 두려워하며 아이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당장 업무에 필요한 책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려고 발버둥 친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동료가 말한다. 이것이 진정 밥벌이의 괴로움이라면 아무도 안 볼 때 스스로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도발을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나 홀로 깨어있는 야심한 이 시각. 당신과 나, 우리는 예술가요. 우리는 자본가 나부랭이나 조잡한 사기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그런 사람들은 패스트를 피하듯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중개인일 뿐이에요. 라는 조지 웰스의 충고대로 자본주의 광고가
돈으로 유혹하는 모든 기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밤마다 아이크림이나 자기 개발서 대신 이 책과 같은 일상의 자극제를 자주 발라주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자신을 파괴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렸던 사강도 대수롭지 않은 파리 생활, 대수롭지 않은 나이트클럽, 위스키, 연애 사건, 떠들썩한 술파티에 실증을 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슬픔이여 안녕과 같은 히트작을 낸 억만장자 작가답게 독서와 위대한 음악 그리고 철학적 토론에 심취하며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매혹적인 작은 악마는 화려한 문학적 경력을 살려 빌리 홀리데이, 테네시 윌리엄스, 카슨 맥컬러스, 사르트르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이 책에 그들과의 만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소유를 일시적인 것으로, 모든 패배를 우연으로, 모든 승리를 하늘의 선물로 간주하는 도박사처럼 보인다. 스피드는 사는 것에 행복과 통한다. 도발이나 도전도 아니다. 그것은 행복의 도약이다. 한번 스피드를 맛본 자들은 심장이 뛰는 한 죽음과 같은 행복의 도약을 끊지 못하리라. 당신의 검은 밤,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종이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메리카노를 옆에 두고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읽거나 써야 한다는 공포. 낯선 다툼이 뒤죽박죽 뒤섞인 도시의 비에 숙취가 사라지지 않은 채 태양을 맞이했던 반항기를 조금 맛보다 잠든다. 나는 이 책을 읽은 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공격을 받든 행운이 미소 짓든 늘 운명에 대립하기로, 즉 미소 띤 한술 더 떠 상냥한 얼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좌절시키는 모든 것들에게 미소를 보낸다. 아무 이유 없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 빈속이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서 창가에 앉는다. 바쁜 아침에 두꺼운 시집 한 권도 챙겨 들고 나왔다. 현대시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보들레르가 쓴 단 한 권의 시집, 악의 꽃.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제목만 읽고 책장에 꽂아놓는 전시용이 되기 쉬운 책이다. 그러나 해질녘에 자기 집 앞을 하염없이 맴돌아 본 사람이라면 이 시집을 읽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시들은 하나같이 난해하고 애매하다.
보들레르의 악마적이고 그로데스크한 세계관은 시종일관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보들레르는 이 시집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아놓은 사전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더 고독을 느끼는 이 예민한 시인을 통해 태양의 빛이 못 미치는 달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읽힌다. 악보다는 선이 가득한 정형화된 환경에서 대부분의 나날을 평온하게 사는 나에게 보들레르가 그려내는 악의 세계, 달의 슬픔은 세상을 덜 지루하게 해주고 덜 무겁게 만드는 유연제가 된다. 보들레르와 에드거 앨런 포를 즐겨 읽게 된 후부터 서울의 우울도 보이기 시작했다. 천박한 네온사인과 고급스러운 강남의 빌딩 숲에서 자주 방황한다. 마감에 치여서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듯 머리를 굴렸던 오늘은 고통, 우울, 허무, 집념, 권태가 가득한 악의 꽃을 읽어보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기로 마음먹는다. 번화가 사이에 커피숍 창가에 당당히 앉아서 내 자아를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시를 읽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서 씻고 자기 바쁘니 마음의 병을 어루만져줄 시간이 없었다. 얼굴에 수분 크림은 매일 겹겹이 바르고 자면서도 2달간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다. 매일 일기 쓰는 여자가 그나마 내세울 만한 나의 장점이었는데 말이다. 밖이 내다 보이는 유리를 통해서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본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남은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야 할까? 무작정 좋아했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술이나 한 잔 사달라고 때를 써볼까? 근데 나 누군가를 좋아하긴 했었나? 술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 있다니 정말 보들레르의 시가 주는 환각 혹은 망상은 강력하다. 프랑스어로 쓰여진 원문 그대로를 읽고 흡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1000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겉으로는 어둡고 우울해 보이기만 하는 보들레르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시인이다. 그가 남긴 시와 음악, 미술에 대한 평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신미주의적이며 예술지상주의자의 고집마저 느껴진다. 그 아름다움이 악마로부터 왔건 하느님에게서부터 왔건 무슨 상관이랴. 우리는 선악을 떠나서 그저 술에 취하듯
그것만 취하면 된다. 대신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라 바쁜 낮에는 절대로 이 시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태양이 지배하고 있는 낮에 읽으면 세상이 두 개로 보이는 주정뱅이처럼 흥분하여 질겁하고 마치 병이 난 듯 낙심하고 정신은 신비와 부조리에 상처를 입고 열에 들뜨고 당황하여 미친 사람 취급받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 부디 날이 어두워진 뒤에 보시길. 카페에 나와서 걸으니 하늘에선 어둠을 퍼붓고 있다. 서글픈 이 세상 위로 머나먼 추억이 느긋하게 솟아오른다. 그리웠던 이들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밤새도록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들. 아침이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해가 지면 다시 만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전화번호로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오늘 밤엔 보들레르처럼 내 젊은 날의 우울과 절망을 잘 다려서 글로 남기고 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